자, 이배수 수능 특강 2강, 개념학습 2강 들어갑니다. 연륜연대법이라고 하는데, 연륜이 뭐니? 살아왔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과거 내력이겠죠. 과거 내력이 연륜이 쌓였다. 우리 사람도 연륜이 쌓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연륜에 연대를 측정하는 법이죠. 그래서 연대를 파악하는 법입니다. 연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라고 정리하면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심화제 연륜연대법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자, 우리 독해할 때 독서 지문은 처음과 마지막 주어와 서술어를 좀 잘 읽어야 한다. 세세한 어떤 워딩에만 갇히지 말고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거 문장 끊어서 하잖아요. 이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아마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교 독해를 하는 친구들은 다 이거 할 줄 알아요. 즉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뭐는 심지어 중학생들도 이렇게 끊어서 독해하는 건 다 안다. 근데 왜 내 점수는 늘 테러 당하듯이 개판일까라고 생각할 때 핵심 키워드 잡아서 독서 지문은 압축해야 돼요. 정확히 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일단 처음 단계에서는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첨화주술 요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을 잘 보는 것이 그래도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실력이 아니라 이거는 시력이에요. 시력으로 보는 거. 자, 여기죠. 반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마지막부터 보고 싶어. 연륜을 분석하는 연륜연대법은 해서 연륜연대법 밑줄 측정할 수 있어 목재물이나 측정 연대 측정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연륜연대법은 연대 측정 방식 방법이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반면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접속어를 활용하세요. 접속어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뭔가가 하나가 있죠. 접속어를 통해서 뭡니까? 서로 앞뒤 대조니까 하나 더 파악해야 돼. 요즘 수능은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 반드시 두 개 이상을 놓고 공통점을 찾거나 차이점을 찾거나 하는 거야. 독서 지문은 하나만 언급하지 않아. 하나처럼 얘기하면서 거기 구성 요소라도 두 개를 놓는다. 연륜연대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연륜연대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하나 있어? 앞에 문장 보니까 탄소연대법 있죠. 탄소연대법. 아, 얘하고 얘는 서로 대조되는 거구나. 반면이 있으니까 바로 파악되는 거지. 그래서 연륜연대법하고 탄소연대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처음을 보는 거죠. 언제 만들었는지 규명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첫 번째 탄소연대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륜연대법이라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얘를 위해서 저렇게 첫 도입부 내용을 쓴 거죠. 확인 사살 더 들어갈까? 그래서 나무가 벌채된 시기를 측정하는 방법,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죠. 그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언제 만들었는지 규명하는 거 여기 있잖아. 자, 다시 탄소연대법과 연륜연대법이 있다. 두 번이나 반복했네. 핵심 뭐예요? 그래서 소주제 한번 보세요. 탄소연대법과 연륜연대법. 이건 뭐를 측정하는 거라고?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나무가 잘려졌는지, 언제쯤 물건이 만들어졌는지, 언제쯤 물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해서 가장 먼저 있거나 가장 나중에 있는 중심 화제를 체크하면 된다. 여기 소주제도 1문단의 소주제 여기 있죠. 탄소연대법과 연륜연대법. 이거 뭡니까? 언제 만들어졌는지 벌채된 시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걸 뭐라고? 시기를 측정하는 거,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어떤 것이 중심인지는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 돼요. 아니면 바로 본론 첫 번째 단락, 바로 두 번째 단락 여기 보이죠? 여기를 보면 바로 이어집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연륜연대법, 예, 제목은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제목은 없어요. 제목은 없어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제목 안 보고 한번 봤다고 치자. 자, 두 번째 부분으로 갑시다. 나무의 생장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나무의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또 그래프도 보이면 이것도 또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죠. 예, 그 해당 문단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 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문단이죠. 같은 지역에서 동행나무는 예, 시기별로 독특하게 나타난 연륜 패턴을 공유한다. 연륜연대법이 있는데 연륜 패턴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지? 이렇게 설명은 그죠? 문제집이나 자습서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읽을 때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위해서 연륜 패턴을 공유하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지. 연륜연대법을 연대법과 관련성이 높을까 의심을 해봐야 돼. 이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공유한다. 대체로 커지고 봄과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폭이 넓다. 그 다음에 쭉 잘라서 봅시다. 같이 폭이 넓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는 빼고 들어갑니다. 빼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예시에서 요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연륜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연륜 패턴을 공유, 연륜 분석, 요거 연륜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뭡니까? 봄과 여름 요거까지 다 기억하면 좋은데, 자, 부피가 빠르게 커지고 요게 하나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가을의 생장 속도가 가면 천천히 커진다 해서 조금 더 가야 되겠구나. 나무의 부피가 빠르게 커지고 천천히 커진다. 결과 서술어가 중요하죠. 그래서 춘제와 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춘제와 추제입니다. 봄과 여름이라고 하는 거니까 빠르게 커지고가 춘제, 천천히 커진다가 추제 용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패턴을 공유한다라는 거, 네, 옆에다 써놓을까? 패턴을 공유한다. 그 다음에 춘제 빠커예요. 빠르게 커지고 추제 어떻게 된다고? 뭡니까? 춘제가 추제 요거 말고 그 다음에 빠르게 커지고 다음에 가을에 천천히 거는데 천천히 천커가 되는 거죠. 요렇게 옆에다 써보는 것도 괜찮아. 요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지문 이외에 다른 거 끌어서 생각하지만 읽을 때 요즘에 최근에 할 때 책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지 않아요? 이걸 읽기에도 바빠. 이 글도 충분한 배경 지식 주니까 벗어나지 마. 제발 좀. 알았죠? 경고합니다. 해서 무슨 모양의 해서 춘제가 추제 색이 연하고 폭이 넓다. 얘는 중요해요. 색이 연하고 폭이 넓다. 이런 건 문제 내기 딱 좋은 특징을 갖고 있잖아. 뭡니까? 춘제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무시하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춘제와 추가 번갈아 만들어지는 동심원의 모양태죠. 번갈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동심원의 모양의 태를 가지고요. 해서 연륜은 기후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는데 기후에 따라 면적이 요거 쭉 밑줄치는데 면적이 달라 요게 필요해요. 해서 다시 한번 춘제, 추제고 연륜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잖아요. 왜? 이러한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 접속어예요. 이 접속어는 뭐다? 정리를 해주는 또는 추가 설명해주는 접속어니까 면적이 달라지는데 가뭄이 지속될 경우 연륜폭이 좁고 가뭄이죠. 가뭄일 때는 좁아요. 그 다음에 가후가 적절할 때는 넓어요. 이를 분석함으로써 해서 하는데 연륜 분석이라는 내용이죠. 아무튼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야? 그 모든 게 연륜이죠.
연륜에 대해서 네, 춘제, 추제, 예, 그 다음에 춘제가 또 뭐라고 플러스 색 연하고 폭이 넓다 요렇게 예, 복잡하면 요렇게 끊어서 좀 놔도 돼.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동심원의 나이테인데 가뭄이 지속돼서 이를 분석하면서 해서 쭉쭉쭉쭉 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연륜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기후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있죠. 앞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했고 이것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것. 연륜은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소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야.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것이 앞에 설명이 된 거야. 그래서 춘제, 추제라고 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네, 기후에 따라 가뭄이 지속될 때인가요? 가뭄이 지속될 때는 좁고 그 다음에 적절할 때는 넓다라고 하는 거죠. 춘제와 추제도 요 달라지는 것의 요거에 요 요소도 포함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는 이거 물어보겠죠. 여기가 만약에 여기서 문제 된다면 여기가 출제 포인트, 바로 요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돼요. 요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 필기를 많이 하지 말고 밑줄만 잘 쳐서 이해하세요. 처음엔. 그래서 여기서 뭐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문단은 연륜 연대법을 설명하기 전에 연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연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머릿속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이런 워딩을 니들이 쓰려면 시간 많이 들여서 책 집필하듯이 생각을 짜내야 돼. 근데 시험은 생각을 짜내는 부분이 아니잖아. 즉시 받아들여서 이해되잖아. 그래야 스피드가 나지. 비문학 독서지문 대략 35분 전후로 해서 풀어내야 되니까.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산문단 소주제가 된다. 색깔도 바꿔서 여기 지금 표시한 요 내용 자체가 산문단 소주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후에 따라서 연륜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기후에 따라서 연륜이 달라진다. 부수적인 설명 이거에 너무 목매지 마. 좁아진다, 넓어진다라는 거 문제에서 물어보면 다시 와서 읽으면 돼요. 처음부터 이해할 때는 이걸 먼저 이해하려고 하죠. 아는 것도 없고 나도 아는 것도 없거든. 아이 국어잖아. 국어는요. 어떤 그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만 그 부분만 보면 돼. 전반적인 이해는 이걸 너희들이 마치 설명하듯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압축하세요. 압축이야, 압축.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연륜연대법은 그래서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 이처럼 해서 이처럼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앞문단 전체예요. 앞문단 전체를 정리해주고 있잖아. 이 글이 친절하게 얘기했고 이 연륜연대법이 이 문단 전체의 연륜연대법을 전체 정리한 거예요. 연륜폭을 계산함으로써 연륜폭을 분석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앞문단 전체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거야. 연륜폭을 분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이 전체가 폭을 분석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굳이 내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덧입히지 말고 이 내용을 모르겠거든. 뒤나 앞을 봐서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봐라. 그걸로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연륜의 폭을 분석합니다. 다시 한번. 연륜의 폭을 분석해서 뭐를 한다고? 연도를 추정하는 거야. 게임 끝났네. 여기 이런 게 소주제야. 게임 끝났어. 연륜의 폭을 분석해서 연도를 추정한다. 연도를 추측한다. 핵심 문장이에요. 네, 핵심 내용에 해당이 된다. 소주제에 해당이 되는 거지. 연륜연대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륜폭을 측정하여 만들어진 연륜폭 그래프인 연륜연대기가 미리 작성되어 주의사항이지. 연륜연대기가 미리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첫 번째가 되는 거지.
조건 첫 번째. 여기 있잖아. 조건 첫 번째. 더 있다면 다음에 다양한 시대 거쳐서 비교적 절대 연대를 나타내는 연륜 연대기를 확보하고 연륜 연대기 똑같은 거. 연륜 연대기 확보 똑같은 거잖아. 그죠? 예, 똑같은 거잖아. 시료의 연륜 패턴과 비교함으로써 자, 연륜 연대기는 여기 있고 두 번째는 뭐야? 시료의 연륜 패턴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 패턴과 비교 요걸 두 번째로 놓읍시다. 시료의 연륜 패턴이라는 말도 기억은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연륜 연대기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거, 제일 처음에 있는 거래야 내용의 길이를 알 수 있으니까 연륜의 폭을 분석해서 연도를 추정할 때 연륜 연대기 시료의 연륜 패턴과 비교 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마의고지에 붙이는 건 그림이 있을 때지. 그림이 있을 때 단언컨 얘기합니다. 글 읽을 때 그림을 먼저 보지 마세요. 이 그림은 뭐에 의한 거야?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넣어주거나 여기서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어려운 거를 여기다 그려 넣는데 수능에서는 여기에서 설명하는 아주 깊고 어려운 내용을 그림을 넣지 않아. 다듬어요. 출제자들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설명한 거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에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다 써야 되겠네. 해당 지문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야. 해당 지문의 특징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제시한 거야. 예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 부수적인 거에 목숨 걸지 마라. 그림에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몰라.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당 지문의 특징을 예시적으로 제시했었던 이 그림은 첫 번째 지문의 결과 또는 서술어로 표현이 됩니다. 서술어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문에서 구체적인 예시라든가 과정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두 개밖에 없어요. 결과 아니면 예시 과정일 뿐이야. 지문에서 예시 과정은 막 수식 나오고 계산식 나오고 과정 나오는데 그걸 여기에서 다 이해되나요? 아니, 예시 과정에서도 최종 과정이라든가 또는 교집합이죠. 교집합을 파악하면 돼. 여기에서 공통적인 걸 파악하라고. 그게 결론이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아직 소주제를 안 썼는데 그림까지 보죠. 그런데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은 났잖아. 연륜 연대법 요거는 이제 정식 명칭이 되니까 연륜 연대법은 뭡니까? 연륜의 폭을 계산함으로써 뭐를 계산한다고? 연도를 추정한다고. 이걸로 게임 끝난 거야. 요걸로 게임 끝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연륜의 폭을 갖고 연도를 추적할 때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연륜 연대기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저기 있잖아. 시료의 연륜 패턴이요. 시료가 필요해. 시료의 연륜 패턴 필요해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그림을 여기에다 나타낸 거라고. 이 그림이 이걸 얘기한 거라고. 자,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넘어가서 계산은 하지 않아요. 어이구 많이 넘어가야 되네. 그래서 그림이 있는데 편의상 요 좀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림과 같이 해서 파악하고 두 그래프에서 이 그림이 뭐를 하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니 여기서. 자, 연륜과 오래된 나무재는 고목재의 연륜 중 겹치는 시기를 파악하고 두 그래프를 합심으로써 과거부터 해서 결과보라고 그랬잖아. 결과 아니면 과정이죠. 공통. 연륜 연대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림은 얘기한 거야. 그림과 같이 해서 그림과 같이 살아서 그림과 같이 해서 요거잖아. 그림이 연륜 연대기 만드는 거야. 연륜 연대기 여기 있잖아. 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림이었어. 오케이?
부분적이라서 그런 거야. 그 다음, 연륜대기 시료, 여기죠. 자꾸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연륜을 바탕으로 시료죠. 내 시료의 연대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시료의 연대를 알아낼 수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연륜 연대기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료에 뭐라고요? 연대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료의 연륜 패턴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연륜 연대기를 통해서 관계 정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 연대를 알아내는 거죠. 시료 연륜 패턴과 비교해서 시료 연대를 알아내는구나. 즉 연대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시료를 통해서 연대를 알아내는 거죠. 연륜을 알아내. 시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료를 통해 우리 머릿속 시료를 통해 연륜을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는구나. 우리 머릿속은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고. 이 관계를 잘 정리합시다. 3문단 소주제 끝났어요. 소주제를 문제집 자습서처럼 멋들어지게 쓸 거 아니에요. 주어진 거를 좀 압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4문단이죠? 그죠? 마지막 문단인가? 자, 연륜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해서 연륜연대법이니까 네 번째,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끝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자, 첫 번째 문제. 자, 연륜을 측정하는 방법, 코어링법, 카메라 촬영법. 자, 요거 첫 번째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밑줄을 쳐놓대. 코어링법은, 해서 코어링법은 네모칸. 그다음에 카메라 촬영법은 해서 2번. 이게 뭐라고? 연륜을 측정하는 방법. 게임 끝났잖아. 소주제는 나온 거야. 소주제는 나온 거야. 그래서 표면에 어쩌저쩌고 해서 이제 그 다음 설명이 뭔가 좀 걸리지. 그래서 아마 끊으면 여기에서부터 또 여기까지 잘 될 거야. 경계를 관찰하여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겹문장이 길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찾으세요. 코어링법을 통해 연만뒤 연륜 경계를 관찰해 폭을 측정하는 코어링법을 통해 뭐 맙니까? 폭을 측정한다. 결과만 알아두라고. 해서 결과만 알아두세요. 코어링법을 통해서 폭을 측정하는 거고 연륜의 폭을 연륜연대기, 이거를 연륜연대기와 비교하는 거죠. 연륜연대법, 연륜연대기와 비교하는 것인데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연대를 추정한다. 그렇죠? 공예품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예시인데 이때는 뭐라고? 코어링법이 활용이 된다.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뒤에 있는 내용이 마지막 문장쯤을 한번 보세요. 이 나무로 만든 공예품 변제에 연륜 10개만 있다면 제일 바깥쪽 부분에 연륜을 측정한 연도보다 5년, 10년 정도 후에 벌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추정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문제에서 물어봤느냐예요. 요건 전반전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연륜 측정 방법, 여기 있네. 코어링법과 카메라 촬영법인데 연륜 측정 방법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지. 첫 번째가 코어링법, 두 번째가 카메라 촬영법. 이렇게 해서 설명문, 과학 지문이 어려우면 옆에다 따로따로 써놓으세요. 압축하세요. 그래서 코어링법은 이렇게 돼서 코어링법 여기 있죠. 폭을 측정. 코어링법의 특징 뭡니까? 폭을 측정해서 뭐와 비교한다고? 연대기와 비교해요. 연대기와 비교를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라고?
연대, 시간을 추정한다. 연대 추정은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노출 코어링법이 활용된다. 이렇게 되죠. 목고의 품은 예, 마지막 나이트라스로 얼마큼 해서 추정해야 된다. 이 나무를 한다면 벌채되었다 해서 이거는 무슨 기법이니? 지금 요 뒤에 있는 건 무슨 기법 얘기한 거? 카메라야? 코어링법이야? 여기 있는 거. 그죠? 코어링. 그리고 남을 통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요 부분. 코어링법이 활용되는데 그리고니까 앞뒤 대등이잖아. 같은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문제 물어보지 않았다 이건 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여기 싸잡아서 코어링법이란 얘기야. 여기 있는 건. 그죠? 카메라 기법 저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여기에서 뭐 설명만 했어? 코어링법만 설명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게중심을 봐야지. 이 사람 뭐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코어링법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더 있나 볼까? 카메라 촬영법이 있어야 되니까 한번 있나 볼게요.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설명문은 이렇게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정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를 글쓴이가 쓰고 있다는 걸 알아두면 돼. 모두 다 얘기하지 않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이 글은 뭐를 중심으로 쓴 거냐? 코어링법을 설명하고자 하는 글이다라고 판단하면 돼. 근데 문제 정답 고를 때 카메라 기법에 너무 매몰돼서 거기서 중심 잡은 헛발질하는 거죠. 안 됩니다. 마무리할게.